제가 어제 그 트럼프가 탄핵 위기에 몰렸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는 다행스러운 일이다니 또 뭐 텃밭들이 몰려와서 몇 사람 헛소리 하더만요. 그냥 입 좀 다물고 그냥 그 텃밭들은 어디 저 트럼프 신을 모시는 이 성전에 가서 기도나 하고 나하고 가는 길이 다르니까 오지 말기 바래요. 제가 원래 미국에 가깝고 주로 대하는 사람은 미국 정통 공화당 출신 인사들하고 많이 가깝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들보다 미국 사정에 대해 더 잘 읽겠다. 그럼 그 사람들도 그래요. 왜? 밖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니까 더 잘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뭐가 어떻고 뭘 참조하고 헛소리 그만하고요. 지금 트럼프가 탄핵 위기에 몰린 거는 사실이고 트럼프가 그렇다고 바로 탄핵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는 앞으로 터져나올 녹취록, 그러니까 전화를 통화한 것을 받아 쓴 기록들이 얼마나 더 나올지 몰라요. 트럼프가 일단 자기 녹취록을 먼저 하나 깠습니다. 그래서 녹취록을 들어보니 트럼프 외압이 사실이다. 이렇게 지금 언론과 많은 민주당, 심지어 일부 공화당 당원까지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통화해서 바이든 아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다. 바이든이 기소를 중단시켰다는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 파악하고 싶어하는 만큼 당신이 법무장관과 함께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그러면서 바이든이 자기가 기소를 중단시켰다고 떠들고 다녔다. 당신이 조사할 수 있다면 이라며 나에게 끔찍한 이야기로 들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했는가 하면 폴란드 대통령이 새 검찰총장 후보자가 트럼프가 언급한 바이든 아들과 연결된 회사에 대해 조사를 할 것이라고 하며 조사에 도움이 될 추가 정보가 있으면 달라고 하자 내 개인 변호사인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과 바 법무부 장관과 통화하도록 하겠다. 우리는 진상을 규명할 거고 당신이 밝혀낼 것으로 확신한다. 그러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워싱턴 DC에 불러줘서 고맙다 하니 우리는 이 사안에 대해 매우 진지하게 조사할 것이다. 백악관에 오고 싶으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서 날짜 주면 조율하겠다. 당신 보기를 고대한다. 이러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 많은 것을 하고 있고 노력과 시간을 썼다. 유럽 나라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대통령이 미국 미사일 구매 등 미국과 협조하겠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명시적으로 바이든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라는 의혹이 여기서 나오지 않았지만은 조사 요청과 군사 원조 연계가 지금 이 부분에 지금 연루되어서 있을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 먼저 녹취록을 까서 그런 게 없다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것만 있냐는 겁니다. 녹취록이요. 내주 초까지 많은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대부분이 다 탄핵 찬성으로 들었고 하원에 그래서 탄핵 추진만으로 트럼프 타격이 되는데 자, 그런데 이 탄핵 역풍이 불어도 시간이 많고 트럼프 자신에 대한 실체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려줄 기회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 이래서 지금 탄핵으로 몰고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전망으로 보면 만신창이로 몰려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후딱 탄핵은 안 되겠지요. 탄핵을 한다 해도 그 절차만으로도 한 1년은 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대북 정책이 지금 미국의 우크라이나 스캔들 때문에 지금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있다. 원래 미국에 있어서 북한의 비핵화 이슈라든지 한반도 정책은 아주 마이너한 이슈고 대선에서는 그야말로 메인 디시도 못 되고 에피타이저도 못 되는 아마 뭐 찬물 한 잔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우리만 그게 뭐 한국이 미국이 대단하다고 보고 있다 착각을 하지요. 자, 청와대는 이번에 대북 관계에 대한 근본적 전환을 합의했다는데 백악관 발표에서는 빠졌습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트럼프는 문재인이 조국 때문에 수렁에 몰려있다는 것까지도 보고받았고,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선물 보따리가 얼마나 왔는가만 열심히 챙기고 머릿속은 우크라이나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지금 철수한다라는 부분은 전쟁 예고와도 같은데 트럼프가 이런 거를 충동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심지어 이 우크라이나에 탄핵과 관련된 증거가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북과 비핵화 협상은 현실성이 없다라고 미국에서는 많이 보고 있고, 또 코너에 몰릴수록 미련하게 노벨상 받으려고 주한미군 철수를 결정할까봐 걱정한다는 말도 미국의 전문가에서는 나옵니다. 북한이 노벨상 받고 싶어하는 트럼프를 교묘하게 악용을 할 거다. 그런데 주한미군은 궁극적으로 평화협정이 되고 비핵화가 되어도 한국에 있어야 한국이 유리할 거다, 이런 말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김정은의 생각입니다. 김정은은 이북이 지난 주말 평양에서 실무 접촉을 1박 2일간 가졌고, 그는 그걸 듣고 한미 정상을 했다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트럼프가 말로는 과감한 대북 외교를 추진 중이고 적대 청산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러니까 한국이 고무되어서 11월 달에 김정은이 서울에 온다. 그리고 연내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양국 정상이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또 바람을 잡고 자빠졌습니다. 언제 문재인의 이 쫄병들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잘 안 돼간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실제 트럼프는 지금 북한 문제가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문제가 북한 이란 문제 전체를 100으로 보자면 우크라이나가 80이고 이란이 15고 한국의 북한 문제는 5 정도밖에 안 되는 비중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앞으로 몇 달 동안 우크라이나 때문에 시끄러울 건데 이런 상황에서 어설프게 북한하고 딜을 치다가는 더 문제가 생기고, 2월 달에 2월 27일, 28일 하노이에서 김정은이 만날 때 의회에서는 코언 변호사, 트럼프 측근이었다는 사람이 청문회 생중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러시아 게이트 관련해서 그 직후에 특별검사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놓였을 때 북한 문제를 가지고 뭔가를 탈출하려기보다는 지금 사반 사람은 불리하고 아주 위기에 놓였다고 느끼면 덜 움직이는 게 상책이다. 이 움직여서 북한하고 딜 친 게 또 다른 나의 혹이 될까? 그렇게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요. 자, 그렇게 본다면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로 코너에 몰리고 미국 정치권에서 힘들어지면 트럼프가 북한 문제로 돌파한다? 이러다가 이 북한 문제를 마치 자기 정치 위기를 돌파하려고 했는데 이거 사기고 가짜다, 이리 돼버리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트럼프는 아마 당분간 북한 문제에 신경을 꺼버릴 거예요. 그러면 김정은이가 이 자식 이게 뭐야, 지금 협상 시작하고 할라 했더만 저쪽에 가버렸네, 이제 연락도 잘 안 되네. 그 몇 번 그러다가 김정은이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날 좀 봐주세요 이러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고를 치겠죠. 핵실험을 한다든지 ICBM을 한 방 쏴버린다든지, 그것보단 더 가능성이 높은 거는 SLBM을 쏘고, 그리고 재래식 무기로 한국에 대해 지극히 전술적으로 제한된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또 난리가 나서 세계가 북한 문제로 또 신경을 쓰겠죠. 이런 방식을 통해 김정은은 자기 입지를 다시 확보하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관심이 없어져 버린 북미, 미북 비핵화를 김정은이 굉장히
황당한 상황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김정은이가 그 와중에 부산을 방문해요. 정말 황당한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어제 트럼프가 상원에서 녹취록을 공개하라 이래 됐는데 그 진행 과정에 먼저 녹취록을 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녹취록이 이 탄핵론을 잠재우지는 못했어요. 자, 백악관이 공개한 녹취록 요약본에도 바이든 부자를 조사하라고 요청하는 트럼프 언급이 나와 있었죠. 자, 바이든의 아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다.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검찰의 기소를 중단시켰다는 것인데 이들이 그에 대해 파악하고 싶어 한다. 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매우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는 아무것도 아닌 통하고 압박도 없었다 했지만은 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문제를 루비콘강을 지났다. 이제 탄핵 주사위가 던져졌다. 이렇게 하면서 밀고 가겠다는 겁니다. 자, 지금으로서는 상원 문제 때문에 탄핵 가능성이 아주 낮죠.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인 가능성은. 하원은 통과하겠지만 상원에서 기각되겠죠. 그런데 향후의 상황이 지금처럼 전개될 것이냐, 정보가 지금처럼만 제한적으로 나올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 녹취록 하나만 있을 것이냐? 아니죠. 더 있을 수도 있지요. 그리고 줄리아니가 우크라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트럼프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나면 나머지 문제에는 신경을 끄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일단은 미국 관계를 빠른 속도로 트럼프를 꼬드겨서 한국까지 지금 달라붙게 만들어서 해결하겠다고 생각했겠지만 지금 일단은 이런 부분이 트럼프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트럼프가 무리하게 북한과 딜을 시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위험성은, 안보 위험성은 상당히 북한이 다른 방식을 통해 미국의 관심을 끌려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점을 유의해서 봐야 되고요. 자, 트럼프가 어제 유엔에서 세계화라는 종교가 끝났다라고 한 발언은 지금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세계화가 끝났다라는 말, 우리가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한번 새겨 들어보겠습니다. 트럼프는 어제 유엔 총회에서 세계화라는 종교가 과거 미국의 지도자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이익을 무시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나날은 끝났다. 그러면서 미국 우선주의와 같은 맥락인 국가주의, 민족주의, 고립주의 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35분 연설에서 자유로운 세계는 국가라는 바탕을 포용해야 된다. 자유를 원한다면 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라. 민주주의를 원한다면 자주권을 지켜라. 이런 등등 이야기를 했는데 현명한 리더는 자국민과 자신의 국가가 우선이다. 미래는 글로벌리스트, 세계주의자한테 있는 게 아니라 애국자들에게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며 이 WTO 세계 자유무역 체제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며 미국을 새롭게 하기 위한 비전의 중심은 수십 년 동안 미국을 새롭게 하기 위한 이 비전의 중심은 세계 무역 체제의 개혁이다. 수십 년 동안 세계 무역 구조는 특정 국가로부터 착취당하는 불공정한 게임이었고 이 특정 국가는 중국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 결과 미국에서는 지난 25년간 420만 개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지고 15조 달러에 해당하는 무역 적자가 발생했다. 중국을 겨냥해 세계 2위 경제인 나라가 스스로를 개발도상국이라고 칭하는 불공정 게임을 하고 있다. 미국은 이런 오용을 참거나 무시하거나
조장해 왔는데 세계무역기구 WTO는 커다란 개혁이 필요하고 중국이 WTO에 가입한 뒤 미국엔 6만 개의 공장을 잃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국가주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세계화주의자들을 공격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자, 한국에 저는 이 수구 보수들한테 말을 합니다. 아니, 트럼프가 세계화를 비판하는데 한국의 정경련 자유기업원을 추종하는 수구 보수들은 여전히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그냥 만드는 환상의 자유시장 경제를 추종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 무슨 보수냐 위장 보수냐를 따지고 자빠졌습니다. 트럼프라면 죽고 못 사는 사람이 그들의 교주 트럼프가 세계화를 끝났다 했으면 세계화가 끝났다 말은 신자유주의 끝났다 말이에요. 한국의 자유기업원식의 경제에 대한 시각은 끝이 났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왜 그 부분은 안 따라갑니까? 교주로 모셨으면 산으로 가자면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자면 바다로 가고 검은 콩을 흰 콩이라도 따라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세계화는 끝났고요. 신자유주의 끝났고요. 점점 보호무역 고립주의로 가고 세계는 무역에서 대립할 수밖에 없고 각 나라들이 일정하게 제조업을 다시 회복시키고 세계 무역은 점점 갈수록 줄어들고 환율전쟁, 무역전쟁이 심화되고 또 WTO 같은 기구들은 제 역할을 잃어버리고 한국은 지난 몇 년간 FTA 지도가 세계에서 제일 넓은 나라다 했는데 세계의 추세와는 거꾸로 간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요, 반세계화에 대비해야 될 타이밍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포 15조에 뭐라고 했습니까? 민노총 같은 저런 엉터리 정치 노조를 해체하고요. 해외로 나간 기업들을 전부 땅값 싸게 주고 국가가 R&D에 집중하면서 불러들여야 된다. 만약에 안 들어오는 기업들은 한국 기업이 아니다라고라도 선언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리쇼링이라고 부르는 기업의 복귀, 제조업의 복귀에 대해서 고민할 때입니다.